네, 4월 22일 수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분의 인사이트와 함께 합니다. 금시공 대표이신 장우진 대표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입에 이제 작가님이 아직까지는 많이 붙어서 붙어 있죠. 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실수 안 하고 네, 대표님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장우진 대표님 바쁘시죠? 오늘 진짜 바쁘네요. 네. 오늘 특히 오늘 바쁘셨어요? 특히 바쁜 날. 네.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일단 아침에 시작이 3프로 TV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또 제가 할 일들 있으면 또 보고 하고 또 이제 여의도 인사이트 있으면 하고. 근데 음. 저녁에 또 밤에 매일 9시에 제 유튜브 범성공자 유튜브 하는 게 있어요. 밤에 9시에 네, 매일 9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라이브로. 오, 네, 한 1시간 정도? 그럼 뭐 수다 떠실 거예요? 그 라이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네. 저 그냥 던진 말인데 진짜 수다 떠는 거네요? 진짜로요. 오. 네, 그냥 정말 오시는 분들이랑 수다 떨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얘기하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 말도 진짜 아무 말이 아니라 뭐 사적인 그런 거 아니라 시장 얘기일 거 아니에요? 시장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죠? 그쵸? 근데 중간중간 사적인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엉뚱한 얘기도 있고 네, 그냥 식당 갔다 왔는데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냥 들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9시 또 라이브까지 바쁘신 와중에 그러니까 요거 시장 얘기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소문을 너무 들어서 지난 주말에 네. 그 강연회 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이제 반응도 좋았고. 그런가요? 네, 그런 네.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 노래하셨다면서요? 네. 콘서트 하고 왔습니다. 노래를 뭐 어떤 노래를 하신 거예요?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조용필의 이제 어제 오늘 그리고 어머나, 그 완창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잠깐 이게 한 소절 이렇게 무반주로. 네. 다들 전언에 따르면 노래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아닙니다. 네. 그냥 잠 깨워드리고 싶어서 한참 졸린 시간이었어요. 2시 반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했으면 그렇게 기억을 안 했을 텐데 오후에 하면서 이제 떼창 해야 되겠다. 잠 깨워드리고. 떼창 하셨나요? 떼창했어요. 어머나. 제가 선창하고 이렇게 후창 이렇게. 네. 잠이 아마 확 깨셨을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런 또 강연 스킬까지. 네. 어쨌든 그 강연에 대해서 진짜로 여러분 농담 아니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하는데 그 각각 강연자들의 강연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3프로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 구독을 신청하셔서 결제하신 분들한테는 그 내용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좀 창피한데. 네. 네. 그러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 장우진 대표님의 강연 내용도 구독 신청하시고 이제 결제하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아마 그날 참석을 못 하셨어도 전달이 아마 될 겁니다.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시장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지난주에 나오셔서 미니 3저 호황 증시 반등 동력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코스피가요 최고치 찍었습니다. 저는 찍었죠. 그래 가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연일 이렇게 가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6,400 찍고 좀 약하길래 오늘은 쉬어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도 가요. 네네. 이런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 네.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죠. 초반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제가 우려를 했었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뚫렸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뚫렸기 때문에 제가 압력밥솥에서 김이 빠졌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거 상승하는 것들은 이제 힘이 굉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협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죠.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이제 크게 경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핵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정말로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우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봤을 때는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그 정도 선에 왔죠. 그럼 지금 선에 봤을 때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는 뉴트럴이다. 네, 중간에 두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새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면 정말로 센티멘트가 좋아지는 거. 그럼 전고점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실적 전망이 일단 올라왔죠. 그럼 반도체가 올라갔으니까 지수는 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전쟁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수혜가 있는 것들, 그리고 뉴트럴하게 그냥 지내왔던 것들 비교해 보면 이제 뉴트럴했던 거 플러스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같은데? 라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덜 올라왔던 것들이 올라온다는 네, 얘기예요? 같이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전에 봤을 때는 AI가 안 좋다였어요. 기억나시죠? 전쟁 전에 보면 AI 캐펙스 유지가 되겠어?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안 좋은데 괜찮겠어? 라고 하는, 돈 못 버는데 괜찮겠어? 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전쟁 이후로는 AI가 좋아졌잖아요. 갑자기 AI 캐펙스 야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 나오고. 엔트로픽 써보셨어요? 그 코드 클로드? 쓰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세 개 써요. 네, 저 그 세 개 다 쓰고 있는데 어. 클로드 쓰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를 써보면요, 뭔가 물어보면 클로드는 금방 찹니다. 네, 조금만 물어보면 오늘 물어볼 거 다 물어봤다, 이제 못 물어봐,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물어볼 게 많은데. 그 말은 뭐냐면 토큰 경제, 토큰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경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영상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AI 에이전트 구현하려고 하려면 토큰이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조금만 뭐 했는데 답이 잘 안 나면, 그러니까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쳤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요? 찾아봤는데 뭐가 없어요라고 하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토큰들 다 썼는데 뭐가 없어. 뭐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토큰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토큰이 진짜 많이 쓰인다. 이 말은 뭐냐면요, 돈을 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토큰을 많이 쓰게 되게 만들었는데 토큰을 계속 결제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클로드봇이든 뭐든 쓰기 시작했죠. 제가 나도 이거 한번 동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맥미니를 한번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네. 품절이에요. 맥미니 요새 인기 엄청 네. 많고 구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맥미니가 결국 클로드봇을 돌리기 위한 거거든요. AI 에이전트 음. 봇을 돌리기 위해서 맥미니에다가 두고 돌린다는 건데 구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나 16GB는 지금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돌리는데 안 좋으니까 24GB 이상 돼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D램이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웃돈도 엄청 붙어 있습니다. 중고로 살려고 해도. 근데 중고 매물도 잘 없어요. 사람들 잘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AI 관련된 것들이 이제 붐이 되고 있고, 그걸 쓰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겠어요? AI 봇을 쓴다는 거죠. 그만큼 토큰을 계속 구입해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굉장히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AI 캐펙스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의미하죠. 엔트로픽이 그 장외 거래라고 하나요? 그 시장이 또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오픈 AI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런 것들이 차례로 어쨌든 상장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때도 진짜 뜨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세 개를 동시에 써보면 뭔가 편의성 이런 것들은 제미나이가 제일 좋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를 제일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네. 어. 그런데 그 뭔가 글 같은 걸 막 시켰잖아요. 그럼 그걸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주는 건 엔트로픽이에요. 클로드, 항상 클로드. 그래요. 근데 오픈AI는 뭐든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PPT 같은 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관련된 게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넣으면 연관해서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톤 앤 매너, 사람 넣으면 그 얼굴이 톤 앤 매너 그대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주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다. 근데 코딩 쪽은 많이 좋대요. 클로드보다 오히려 FA 쪽이 칭찬을 많이 받던데,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엔트로픽이 사람들한테 워낙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엔트로픽의 가치가 좀 더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뭐 AI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미토스 쇼킹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너무나 그렇죠. 네,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미 시장이 잊었다까지는 아닌데 네. 제 느낌에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왜 사람의 시야가 여기를 보고 있지만 여기도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업과 시장을 보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는지 신경은 쓰지만 그래도 초점을 맞추는 건 기업이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침에 이제 3%에서 네. 얘기하면서 제가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이제 그까이. 네.
네, 장동민 이제 개그맨이 예전에 했던 옛날 네, 예. 그 옛날 유행어였죠. 유행어. 네. 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전쟁 극화할 거면 대충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시장에서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큰 이슈긴 하지만 이미 좀 내성도 생긴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좀 많이 자주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일단 호르무즈 네. 해협이 한 번 열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요. 잠깐이다 김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때 이거는 그렇게 표현해 주셨죠. 그렇죠. 압력밥솥에 김이 한번 빠진 네. 상태. 뭐 콜라에서 김 빠진 거 우리 먹기 싫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미 김은 크게 빠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힌 상태에서 압력이 커졌으면 이란도 뭔가 지렛대가 있을 텐데 이란이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 말은 이란이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급해졌으면 협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시간을 얼마 안 놔뒀죠. 22일 저녁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23일 아침. 근데 휴전을 일단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야 이란 눈에 보니까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너희들끼리 싸우더라. 일단 니네가 의견 정리해서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뭔가 판단해서 해줄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에서 안 돼. 휴전 연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휴전을 연장할 거야? 우리 싫은데? 싫어. 휴전 연장 없어. 빨리 끝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은 급해요.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미국이 이란의 배 기관실을 뚫어서 납포했다라는 얘기가 들렸죠. 그 배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그 고체 미사일 원재료를 수송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납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 공수해야 되는 뭐 식량 이런 것들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이제 카스피해밖에 없습니다. 북쪽의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물품을 들여오는데 이스라엘이 뭐 지금 멈추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북부 쪽 항구 쪽도 많이 타격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카스피해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에서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물자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단순히 전쟁을 대비하는 물자뿐만이 아니고 물도 부족할 거고요. 식량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먹을 게 부족해지면 신정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경계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풀면서까지 지금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역봉쇄로 나서다 보니까 이란이 이걸 빨리 해제해라. 해제하지 않으면 휴전 연장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교착 상태에 이제 들어간 거고. 네. 그럼 어떻게든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이란이 네. 뭔가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제한 휴전인 것처럼 하다가 그게 아니라 뭐 2, 3일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또 좁혀졌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서 사실 뉴스도 좀 봐야 되겠지만 너무 신경 쓴다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업 실적, 이미 시장은 그쪽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미 놀라운 숫자를 봤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어떨까? 그리고 반응이 어떨까?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무의미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금 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눈높이를 갖고 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4개 보고서를 갖고 와봤어요. 네. 지난주부터 LS증권의 목표가 150만 원, 영업이익 기준 이제 1분기에 35조 6천억 원. 여기 지난주에 가장 먼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메리츠증권에서 170만 원 보고서인데 27조 8천억 원. 상상인증권이 140만 원 목표가인데 37조 3천억 원. 삼성증권이 180만 원 목표가인데 40조 2천억 원. 좀 특이하죠? 영업이익 전망치랑 목표 주가랑 다릅니다. 네, 이것도 좀 특이하고 여기 현재 이제 영업이익 목표치 보면 메리츠증권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아요. 이걸 더 높게 보시는 건지 이거 37.8조 원이구나. 네.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는 35조 4천억 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거 37조 8천억입니다. 37조입니다. 네, 37조. 메리츠 네. 37조. 그리고 지금 30조 후반에서 40조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우리나라에 그쵸. 형성되어 있는데 네. 삼성전자 수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본다 그러면 40조 후반 나와야지 진짜 엄청난 서프라이즈지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상 그때 최고 많이 봤던 게 50조였다고 치면 57조가 7조 원 나왔으니까 나왔죠. 네. 그 기준에서 보면 40조 40조 후반 정도가 후반이 나와야 네. 아. 그냥 잘 나왔구나. 너 좀 잘했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엄청 잘했네라기보다는. 네. 왜냐면 네. 주가 수준이 달라요. 마이크론이 3월 18일에 실적 발표하고 꼬꾸라졌거든요. 여기 차트 보시면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론이 여기 3월 18일 딱 발표하고 나서 꼬꾸라졌죠. 완전히. 여기 미리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사상 최고가 기록했었고 미리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7일에 발표하고 나서 지금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4월 7일 발표하고 그 다음날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으로 우려가 더 컸지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보면서 하이닉스는 이미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이미 신고가 뚫어버렸죠. 이 상황이니까 지금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하더라도 여기서 실적 때문에 어느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건 조금 애매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안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을 미래 실적을 보면서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는 그 실적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실제로 잘 해온 것도 사실이고 주가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러면 막상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셀온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도 살짝 눌렸다가 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살짝 눌릴 수도 있죠. 네, 반도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눌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가 눌렸을 때 다른 게 같이 눌리고 안 좋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반도체는 많이 올랐고 여기서 살짝 눌리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진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쉬면서 다른 섹터들이 우리가 순환매들이 빠르게 돌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지금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만 갖기보다는 반도체 비중을 살짝 줄이고 다른 것 쪽 트레이딩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쪽 최근에 좋고 좋았죠. 뭐 조선, 방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같고 여러 가지 쪽으로 좀 퍼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좀 그렇죠. 특별히 좋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AI죠. 네. 결국 AI로 다 엮여서 갑니다. 제 신기하게도 물론 AI가 아닌 것도 있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를 네. 보면 하나는 아까 AI가 원래 없었다고 했던 게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다 사라지고 AI가 다시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200를 잠깐 돌파했다가 자기는 살짝 밀렸지만 이렇게 AI가 좋아졌으니까 AI 관련돼서 눌렸던 것들 올라가야 되겠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거기 하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바뀐 걸 보자는 거예요. 전쟁 이전을 아예 없었던데 전쟁 이후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처음에 전쟁 터지고 제가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에너지가 바뀔 거다. 그래서 신재생 봐야 되는데 그중에 태양광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도 역시나 태양광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일단 좋잖아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 정부들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화석연료에. 근데 여기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니까 지금 태양광 쪽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여기에 풍력이랑 태양광을 비교해보면 왜 풍력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 옆에 짓겠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 머스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뭘 얘기하고 있죠? 나 풍력 할 거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력이 지금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태양광이 훨씬 큰 거죠. 네. 그러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이랑 신재생이 다 올라갈 수 있지만 굳이 신재생에서 꼽는다 그러면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풍력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책적인 어떤 지원, 모멘텀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지 않아요?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기대해서 하려면 국내 모멘텀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템베거 관련된 책을 준비했었다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책 준비 내지는 못했는데 그걸 보면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기술의 혁신이 있다거나 정세가 변화가 된다거나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글로벌 기술 혁신,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 글로벌이 같이 끌고 가는 게 누구냐? 태양광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확률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그쪽을 그냥 보는 게 편하죠. 태양광 굳이 내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소액을 좀 더 내겠어라기보다는 그냥 큰 그림에서 봐서 우리가 편하게 대응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붙은 AI, 네. 죽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더 커나갈 AI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전쟁 이후에 변한 것들, 그렇죠. 특히 에너지. 에너지 쪽. 네. 네. LNG도 오늘 보시면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그쵸.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이슈는 뉴트럴이에요. 원래 전쟁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이런 섹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 관련된 이슈는 그냥 뉴트럴로 보시고 이후에 실적이 좋냐 안 좋냐인데 가스 가격은 지금 당분간 높을 겁니다. 그럼 가스 관련된 유전을 갖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은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점점점. 그럼 이런 것들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실적에는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차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 기대감도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건설주 오늘은 눌렸는데 재건 관련된 플랜트 사업도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주식들, 전쟁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에 관심들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주들 지금은 눌려 있을 겁니다. 근데 화학주들도 저는 스프레드가 분명히 벌어지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기존에 못 갔던 것들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공급 과잉은 다 해소됐습니다. 없어서 못 쓰잖아요. 그럼 공급 과잉 해소된 상태에서 원재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판가는 쉽게 내려올까요? 재고 채워야 되는데 못 내려오죠. 그럼 스프레드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익이 좋아질 거다. 그렇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미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 스프레드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힌트를 보였던 것들이 뭐 효성 TLC라든가 금호석유화학 같은 기업들은 이미 힌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렸었고 금호석유화학은 아직 반등 못했고 효성 TLC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고점 넘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관심을 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 TLC를 비롯한 화학 네, 네. 이런 부분들도 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앞서서 미국하고 이란 뭐 종전 이런 얘기는 워낙에 말이 많이 오고 가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저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간밤에 하나가 또 네. 그 캐비너 씨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죠. 아직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2월 초였나요? 워시 쇼크라고 네. 해서 또 한 번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인가 직접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자리를 우리는 기다려왔고 그 자리였는데 어떤 좀 인사이트가 있었을까요? 일단 케빈 워시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기대했던 것들은 뭐냐면 금리 인하 해주겠지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2월에 쇼크가 있었던 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양쪽 긴축도 한다며라고 하는 게 우려가 됐었던 거예요. 긴축. 양쪽 긴축. 네.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야, 연준은 통화 정책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계속 풀어서 재정 정책을 하는 거야? 재정 정책은 정부한테 맡겨야지. 우리는 금리 조절만 해주면 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서 돈은 재무부에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면서 금리를 내리면 이게 시장에 기대 인플레이션 높이지 않을 거야. 유동성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낮춰주면 재무부가 채권을 알아서 풀겠지. 채권을 더 장기채를 발행하겠죠. 그러면 낮은 금리로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풀면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정책 우리가 왜 해?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이제 조금 시작해서 불안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질문을 했어요. 너 대통령 꼭두각시 아니니? 너 대통령이 금리 인하하라고 하면 할 거지.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네. 그 파월 의장을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느린 파월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 쳤다? 그러면 뭔가 대통령 말을 잘 듣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이었던 건가 봐요. 그렇죠. 그쵸? 근데 그 청문회 직전에 사실은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하면 뭐 문제 있다. 약간 서운할 거다. 어. 네, 화가 난다. 약간 뭐라고 했죠?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한다. 네, 트럼프가 또 CNBC에서 바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하해라, 압박하는 거죠. 근데 자신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금리는 없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일단 하면서 어제 미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인식에서 보면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 물가 수준에서 봤을 때 코로나 당시 때보다 덜 문제다. 코로나 당시 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보다 덜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고 이건 파월이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건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요게 좀 재밌었는데 절사 평균을 강조했습니다. 뭐예요? 네, 절사 평균이 뭐냐면 원래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은 그냥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값들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을 빼고 거기에서 평균을 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네. 그 평균,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억 개의 물건을 갖고 왔다 그러면 이분의 표는 그래요. 10억 개의 물건을 갖고 왔다면 5억 개 플러스 1개 그 가격이 우리가 물가에서 측정해야 될 가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간 평균보다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중간 값은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앱너머란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값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해야 된다. 그 말은 뭐죠? 타겟하는 게 2%인데 연준이 이 타겟하는 2%보다 항상 높게 나잖아요. 근데 절사 평균을 사용하면 2%에 가깝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겠죠. 물가가. 네. 그러면 실제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앙어치 2% 됐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죠.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약간 핑계를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독립성이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독립성이 중요한데 연준은 뭔가 바꿔야 돼. 근데 요 바꾸는 내용들이 보니까 금리를 약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같다. 저는 이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이걸만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라고 느꼈는데 결국은 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양적 긴축은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분명히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게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내가 임명이 되고 싶어서 하는 자리니까 뭔가 그렇게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두각시 할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건 너무나 답정너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살짝 그럴 수 들긴 있죠. 했어요. 네. 근데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네. 트럼프 뒤통수 칠 수도 있죠. 그것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알 수가 없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워시쇼크 이후에 가장 길게 처음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여기 오픈 스튜디오에서 많이 지나다니시면서 인사를 네. 아니 해주시죠? 오늘따라 이렇게 막 인사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인기가 그만큼 또 많으시다는 뜻인데 자 그래서 케빈 워시 얘기를 조금 그러면 뭐 더 해볼까요? 아니면 어떤 이슈로 좀 가볼까요? 네, 근데 케빈 워시도 네. 들어왔을 때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공급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공급별 인플레이션을 보면 하반기에 물가가 유가가 쉽게 내려올 수 있냐? 저는 만약에 70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가가. 네.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은 80대 이상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화학 제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LNG 가격도 지금 레벨은 무조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식량 가격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물류비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물류비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비싸잖아요. 반도체 비싸졌으니까 지금 핸드폰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여러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하반기에 연출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두고서 과연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냐는 저는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내는 정말 빨라야 12월인데 그때까지 이제 공급별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야 되고 여기서 자칫 진짜 연준에서 너무 완화적으로 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툭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는 조절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만약 반대로 이런 고물가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물가인데 금리를 내린다. 네. 와, 그럼 물가가 뭐 더 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장 충격이 되게 셀 것 같아요. 충격이라는 건 아래로. 네. 왜냐하면 이런 고물가 상황이 지금 보이지만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선반영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는 것도 시장에는 빠르게 금리가 되는 것도 그렇게 좋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월이잖아요. 케빈 워시 이제 또
새롭게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된다면 네.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요 이슈들도 조금씩은 계속 머릿속에 봐야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연준 위원들이 소통을 여기저기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 뭐 이런 네.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약간 연준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네. 해보기는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여기서도 뭔가 볼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네. 인도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대신해서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확장 측면에서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기아차가 인도 법인 상장했었잖아요. LG전자도 그렇고. 근데 그때 재밌는 부분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쪼개기 상장하면 평가가 어떻죠?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인도 상장하면 평가가 좋을까 했는데 그때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에서 상장은 아예 다르게 본다. 이게 좀 굉장히 특이했는데 어쨌건 그만큼 인도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가 보다. 자금 조달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서 긍정적으로 보나 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 관련된 관심들이 큰데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것들을 보면 현대차가 TVS 모터 컴퍼니라고 해서 3륜 자동차, 3륜차 이렇게 바퀴 3개 달린 자동차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요거 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일단 포스코홀딩스, JSW 그룹이라고 해서 인도 내 철강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함께 일관 제철소 합작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이죠. 왜? 개발도상국은 철강 수요가 많아요. 철강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합작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 거죠. 근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광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제 JSW 그룹과의 합작 투자도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HD 현대가 인도에서 신규 조선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소가 제가 이제 계속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수주 아무리 해봤자 앞으로 이제 미래 그 독을 다 채웠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일 뿐인 거지 실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크지 않다. 그러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가던가 아니면 캐파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지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신규 조선소를 설립한다. 이게 캐펙스 증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인도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있겠나라고 기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그룹에 대해서 좀 재평가되는 다시 조선 쪽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교역 자체가 인도하고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거의 네. 뭐 2배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활발해질 거고 각 기업별로 어떤 계약을 하는지 향후에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이 내용이네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면서 플러스가 되는지 좀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뭐 앞서서 저희 뭐 클로징벨 통해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은 좀 많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하나하나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대표님께서 느끼셨던 부분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일단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서. 재밌는 건데 네. SGC 에너지 다뤘나요 혹시? SGC 에너지. 아니요, 안 달았어요. 네, 이 기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회사 원래는 발전 사업자예요. SGC 에너지. 네, SGC 에너지. 네. 예, 원래 이제 발전 군산 그 군장 에너지라고 발전 사업자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천몇백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사업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대죠. 근데 2028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한 400메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8년부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꽂힐 거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업에서 1,000몇백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신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400메가와트를 하는데 네. 여기서 1,000억이 꽂힌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000억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하는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9,000억이면 싸네라는 평가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주목했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 곳들이 있죠.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특히나 보시면 네이버가
AI 칩을 대규모로 지금 갖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6만 개 정도.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만 쓸 건지 외부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가치가 지금 SCC 에너지를 보면 생각보다 크다. 아. 자체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그 GPU를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굉장히 커진다. 아까도 제가 토큰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 토큰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20만 개 그때 21만 개 정도 확보했었는데 그게 참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앞으로 이제 관련된 그 이런 전산 자원들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시장은 이제 전쟁은 그냥 뉴트럴, 중립 혹은 상수로 두고 실적이라든지 기업 모멘텀에 완전히 집중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는 AI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선도 맞아요. AI가 조선도 해야죠. 네. 묻어서 이제 간 게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죠. 네. 네. 저희 그림에 좀 재밌는 네, 그림을 네, 갖고 네. 왔는데 여기 AI들이 막 있는데 너도 AI라고? 이렇게 약간 네, 미운 어린 새끼.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야, 백조였네. 백조였네. 나도 AI인데 난 더 좋은데 나는 조선도 하고 난 더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갖고 왔던 거였고요. 네. 보시면 최근에 글로벌 기업 중에 글로벌 엔진 기업 중에 선박 엔진 기업 중에 미국 데이터 센터에 엔진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조 전원이죠. 그러니까 UPS처럼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끊겼을 때 긴급하게 뭔가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엔진을 HD 현대중공업도 공급한다고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7천억 원대였나요? 규모가? 네네네.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닌데 AEG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회사와 200메가와트급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엔진 기업들이 사업 확장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현대중공업은 무슨 엔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체 엔진이 있어요. 힘센 엔진이라고 글로벌리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STX 엔진도 관련된 기대감, 한화 엔진도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일단 기대감인데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실제로 엔진 공급 계약을 한 것들을 보면 다른 엔진 기업들도 why not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HD 현대중공업만 나왔다, 아니면 미국의 기업만 나왔다 그러면은 약간 제한될 텐데 두 개의 기업이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테마 형성은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조금은 집단을 그렇죠. 이루는 느낌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쇠빙 전용선 첫 수주 그 네, 공시도 쇠빙선. 좀, 스웨덴에서 쇠빙선을 그러니까요. 수주했던 소식도 네. 전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특수선이기도 하고 뭐 물량이 크지도 않고 규모가 아직은 뭐 크지 않으니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독도 아직은 뭐 크게 막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데 조선 쪽에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캐펙스 증설 이게 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조선 방산 우리가 흔히 이제 조방원이라고 한창 얘기를 많이 했던 조선 방산 이제 다시 쉬다가 가기 시작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스토리가 좀 있냐면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여력이 없어서 그 마스가에 대해서 좀 진행이 안 되고 미뤄뒀던 부분이 있는데 전쟁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과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선의 기대였다면 AI가 생각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종전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그 내러티브까지 붙는다면 요건 강력한 겁니까? 마스가에서 봤을 때 네. 기존의 그 미국의 쉽빌딩을 재건하자 네. 그 자체는 이미 주가에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거는 네. 다시 뭐 전쟁 끝나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진행이 되고 이거는 이미 예전의 주가에 이미 다 녹아 네.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에요. 뭐예요? 지금 방산이 오르잖아요. 아, 지금 방산이 왜 오르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방산을 보니까 이번에 미사일도 엄청 쐈고 뭔가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방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을 빨리 생산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러니까 쉽빌딩 이거를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했다면 지금 메이크 아메리카 디펜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실제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 HT 현대그룹은 안두릴이라고 해서 그 무인선 같은 무인 그 드론이라든가 무인선 이런 선박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 선박 제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MOU를 맺은 게 현대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물자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이 이 전쟁 이후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디펜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좀 더 우방국으로 보고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천궁 얘기해서 근데 비궁 얘기가 비궁, 이제 네. 나온 것도 그렇죠. 네. 뭐 수주가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미국에 원래도 얘기는 나왔었어요. 비공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도 수주 나온 것들을 보면 말레이시아에 이제 해궁인가요? 네, 해상에서 쓰는 뭐 미사일 그런 것들도 공급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사일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번에 미사일 그 소모 속도가 역대 최다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 미사일에서 관련된 이제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길죠. 이 기업의 관심도는 계속 좀 DNA. 높아질 것 같아요. 네. LIG DNA. 네. DNA라고 저는 익숙하게 지금 아, 입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길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일정들이 내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실적 비롯해서 있는 와중에 우리가 최고치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는 크지 않지만 기대 안 하다가 또 이렇게 최고치를 찍으니까 야금야금 또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을 내일 시장 좀 해볼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너무 쉽게 하차배를 누르면 안 됩니다. 내리지 말자. 네.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네, 가벼운 마음으로. 네. 가벼운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시공 대표이신 장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장우진 대표님의 여의도 인사이트와 함께 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주말에 있었던 강연도 그렇고, 장우진 대표님의 워낙에 좋은 또 강연에 대한 반응도 있었고, 뭐 이렇게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구독하시고 결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때 나왔던 강연을 또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프로에서 또 구독자분들의 친구처럼 투자 가이드가 되어주고 계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구독 서비스 오픈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해서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과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우진 대표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장이 뭐 전쟁이다 뭐다 했는데 최고치를 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는 걷어내고 본질을 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5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또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뒤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단독 방송 이어지니까 또 함께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클로징벨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